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한류에 대해 분석해드리고 우리는 왜 BTS, 블랙핑크 같은 K-POP 가수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한탄하는 중국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류클래스TV에서는 오늘부터 전세계 각 나라의 한류를 분석해 시리즈로 올려드립니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미국, 남미, 유럽, 아프리카까지 과거의 한류부터 현재의 한류 상황까지 자세히 분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 중국 한류에 대해 소개합니다. 동아시아 중국은 한류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한류의 진앙지입니다. H.O.T나 NRG 같이 이전까지 중화권에서 보기 힘들었던 파워풀한 랩과 역동적인 댄스를 선보인 댄스 아이돌이 중화권의 젊은 층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그것은 그 당시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어 H.O.T의 해체 소식을 듣고 중국 각지의 중국 청소년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인 것은 유명합니다. 이러한 한류 열풍은 대중문화에서도 큰 영향을 끼쳐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아이돌 댄스 그룹을 모방한 그룹이 속속 등장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중국에서 한류가 유행하게 된 배경으로는 보통 냉전 종식 후 유입된 급속한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따른 서구지향적 문화소비 욕구의 증가를 꼽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서구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졌는데, 미국 문화로 대표되는 서구 문화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거부감을 주었고, 당시 아시아를 지배했던 일본 문화는 반일 감정이 컸습니다. 또한 홍콩 문화는 서서히 몰락하고 있었고, 이때 서구 문화를 동양적 정서로 가공한 한국 문화가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구적이고 세련된 생활 양식에다 장유 유서 등의 유교적 요소가 적절히 조합된 한국 문화는 중국인들에게 친숙했고 수용에도 거부감이 적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문화에 비해 소비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것도 유행에 한몫을 했습니다. 한편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커졌고, 중국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아이를 한 명만 가지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황제라고 불리는 고소비를 일삼는 아이들이 늘어남으로써 한류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를 오렌지족이라고 불렀는데, 또래들 사이에서 돋보이기 위해 한국 문화와 한국제 물건들을 구입하였고, 이게 붐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10대 아이들에게 중국 문화에 비해 한국 문화가 역동적이고 화려하면서도 이탈적이지 않은 적당히 반항적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유효한 점이라면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이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황금 시간대 중국 TV에는 한국, 일본처럼 연예인들이 나와서 웃고 떠드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TV 프로가 감동적인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퀴즈쇼 같은 공익적인 요소를 강조한 것들이고, 예능은 장기자랑 대회나 특이한 사람들이 출연하는 쇼 같은 것들이 전부입니다. 이유는 공산당이 방송국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 복제 문제와 더불어 중국에서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이 제대로 활동하기가 힘든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과 일본처럼 시청률에 목매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난무하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처럼 장중하고 감동적인 프로그램만 허용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한국 예능 드라마를 합법적으로 빨리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법 다운로드를 보곤 했고, 한국 지상파 방송의 예능 방송은 방송 후 이틀이 지나기 전에 전문적인 자막 제작자들의 손에 깔끔한 자막이 달려서 동영상 사이트에 순식간에 풀렸습니다. 바이두 같은 대형 공공검색 엔진에 링크까지 달려있어 아무 문제 없이 최신 한국 방송을 검색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서 한국인들도 중국 사이트를 통해 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 인터넷 스트리밍 시장이 워낙 발달해서 대부분 합법적으로 계약해서 업로드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넷플릭스 같은 OTT 프로그램은 여전히 불법으로 유통이 됩니다. 2013년 2월 23일 강원대학교 김종석 교수는 201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중국 내 한류가 한국 화장품의 구매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내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 여대생 중 상당수가 화장품 구입비의 87%를 한국 화장품 소비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교류가 많은 동부해안가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석 교수는 한류에 힘입어 한국산 화장품이 품질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구매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한국에서 사드가 설치되는 것이 확정되자 중국 정부 측에서 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예 대놓고 한한령을 선포하고 한국 연예인을 출입 금지시키는 등 한류에 제한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으로 2016년 대비 아시아 및 대양주 지역 한류 동호인이 1억 8천만 명으로 200% 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질투, 여명의 눈동자가 최초로 1993년 지역방송을 통해서 방송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기작은 1996년 중국 중앙방송에서 방송된 사랑이 뭐길래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1997년 6월부터 중국 전역에 방송되면서 중국 국내에서 방영된 외국 드라마로는 사상 최초로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후 1998년 별은 내 가슴에, 해바라기, 안녕 내 사랑이 방영되면서 주연인 안재욱은 한류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K-팝의 경우 처음에는 인기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부른 곡이 인기를 끌었고 대표적으로 안재욱이 부른 별은 내 가슴에의 OST 포에버가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그 후 1세대 아이돌 그룹 SES, 베이비복스, 신화, H.O.T, NRG 등이 연달아 중국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중국에서 K-팝이 유행하는 현상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초석을 다져놓은 후 다음 세대 아이돌이 2000년대 중반에도 중국으로 진출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여러 K-팝 가수들이 일본 시장으로 진출도 많이 해서 좀 갈리긴 했지만 장나라는 천우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누리며 슈퍼주니어도 중국에서 최상급 인기 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 한동안 중국 내의 한류는 다소 정체를 보였다가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공략한 마케팅으로 성공을 거둔 엑소와 김수현과 전지현 주연의 별에서 온 그대로 인해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탔습니다. 태양의 후예도 별그대 이상의 파급력을 보여주며 송중기, 송혜교를 중국 최고 인기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한한령 이후로는 사실상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드 이슈와 같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중국 내 한국에 대한 반감이 매우 거세졌고 중국 방송계에서 아예 한국과 관련된 컨텐츠와 연예인들을 자체 검열함에 따라 사실상 일반적인 루트로 한류를 접하기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그 빈자리는 자국 아이돌들과 드라마들이 대체함에 따라 더 이상 새로운 수요가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설령 한류 가수들을 방송에 불러도 한국 외의 타국가 K-팝 가수들을 부릅니다. 하지만 2년 전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계하였는데 실시간 시청자 수가 600만 명을 기록하고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관련 소식에 웨이보 조회수가 12억 건을 기록하는 등 아직 암암리의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중국인들이 많아 보입니다. 또한 중국인들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여전한 관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최근 자주 일어나는 한류 스타들에 대한 억지스러운 정치적 공세입니다. 16세 소녀가 자국의 국기를 흔들었다고 대만 독립하러 몰리는가 하면 중국의 흔한 성씨인 마오라는 예명을 붙이려 한다고 최고 지도자를 모욕했다고 주장하고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연합국 사람들을 추모했다고 중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이러한 논란들의 공통점은 현지에서도 꽤나 큰 파장이 있었고 대부분이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나팔수라 할 수 있는 중국 언론들에 의해 시작되거나 확산되었다는 것인데 논란의 억지스러움을 떠나 중국 당국이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에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듣보잡의 발언이 이슈가 될 리는 없을 만큼 논란이 일었다는 것은 그 인물들의 중국 내 영향력이 상당함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한국은 세계적인 가수들이 있는데 중국은 왜 없나란 중국 커뮤니티 게시글에 달린 중국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새로운 가수나 그룹이 나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중국은 언제까지나 수십 년 전에 대만곡을 부르고 있다. 이만큼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부르거나 작사 작곡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없는 걸까? 중국은 정치적으로 대중음악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한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체제적으로 비주류가 개척해 나가는 카운터 문화가 바탕이다. 오래된 가수밖에 없다. 일본 가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고 대만에서만 유명하다. 대만의 오래된 가수도
구미와 일본의 노래를 커버하고 있을 뿐. 대만의 인기 가수 그들은 한국 노래를 베끼고 있을 뿐이야. 지난 10년간 대단한 가수가 나오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나올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어가 문제일까? 한국을 그저 따라하기만 해서 발전이 없는 거야. 일본이 세계적인 가수가 나온다고 혼자만 알고 있는 세계적인 일본 가수가 있는 거야?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이 세계적인 가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다른 국가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중국만 모르고 있나 봅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시대에 1800년대 후반에나 했던 세국 정책을 쓰고 있으니 결국 국민들은 몰래몰래 어둠의 경로로 보고 있지만 TV 방송에서는 국뽕 방송과 표현의 자유가 제약된 프로그램만 방영을 하니 시청자의 수준도 엔터테이너의 수준도 발전이 없게 되는 것이고, 일본처럼 스스로 자국 문화만이 최고라고 하는 갈라파고스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에서 세계 최고의 가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음 시리즈는 대만 한류 편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